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이 우리가 주 교재로 삼고 있는 칸의 책의 이제 3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 이제 물질의 구조, 또 2장에서 핵의 변환, 그리고 핵의 변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방사선으로 쓰이게 되는 알파, 베타, 감마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방출될 수 있는가를 살펴봤고, 이제 3장에서는 방사선 중에서도 핵의 그 변환하고 관계없이 이제 어떤 전자 회로를 통한 이제 전자를 가속시켜서 그 전자를 금속에 부딪히게 하면서 이제 X선을 발생시키는 그런 이제 장치, 즉 X선 발생 장치의 이제 구조와 또 그 작동 원리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번 4장에서는 뭐 제목이 보시다시피 클리니컬 라디에이션 제너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임상 방사선 발생 장치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여기서 이제 4장에서 주로 취급하는 것은 이 라디에이션, 즉 방사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X선 발생 장치, 즉 우리가 지난 3장에서 살펴봤던 X선 발생 장치에서 이제 전자를 가속시키기 위한 가속 전압을 이제 어떻게 해서 끌어올려 가지고 그 X선 자체의 에너지가 혹은 광자의 에너지가 큰 놈으로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가속 전압을 올리는 어떤 기법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던 그래프가 이런 게 있었죠. 이제 광자의 에너지, X선의 에너지, 그 다음에 각 에너지별로 이제 인텐시티, 이걸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인텐시티, 밝기 혹은 세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중에 가면 이 방사선의 그 영향력, 즉 우리 신체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 정도를 이제 나타내는 적절한 척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광자가 이제 적절한 에너지를 가지고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가를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니까 이게 이제 스펙트럼 그래프죠. 여러분들 아마 스펙트럼 그래프는 뭐 과시광선 혹은 뭐 다른 이제 그 흑체 복사에서 스펙트럼이나 혹은 선 스펙트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살펴본 적이 있을 건데, 이 X선의 경우에는 가속 전압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가속 전압이 100% 광자를 발생시키는데 쓰이는 것의 광자의 세기가 가장 약하게 나오면서 그것보다 더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강자들이 이렇게 선행으로 세기별로 이제 분포한다는 걸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이 가속 전압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게 이제 가속 전압에 해당하는 막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를 전부 100% 광자한테 전달했을 때의 그 광자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는 막 이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밝기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만일에 가속 전압을 이렇게 증가시키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가속 전압이 증가되는 데 따라서 전자의 에너지를 전부 전달받는 광자의 에너지도 덩달아 커지게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그림을 이제 살펴보고 이렇게 이제 스펙트럼, 그 X선 스펙트럼 분포가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방출되는 이제 X선 자체가 가령 이제 유리에 흡수된다든지 혹은 뭐 그 내부에서 이제 그 탱스텐을 이제 박차가 나오면서 이제 일부 흡수되고, 또 특성 X선이라고 하는 선 스펙트럼에 가까운 것들이 이렇게 이제 몇 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영 줄어들게 되는 광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급격하게 그 밝기가
그 세기가 줄어드는 모양의 지금 스펙트럼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럼 이 4장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방출되는 스펙트럼의 주된 이제 에너지를 높이는 쪽으로 이제 어떻게 기계를 만들어내는가 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X선이 그 X선의 가항자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몸속을 얼마나 침투해서 들어가느냐, 얼마나 많이 통과해서 그 장기 내부까지 이제 X선이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데 이제 사실은 크게 관심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이 X선 자체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종양, 즉 암을 치료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신체 내부 깊숙이 들어있는 그 암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X선을 이제 동원을 한다고 하면 사실 그 X선의 침투력이 굉장히 좋아야 될 것입니다. 뭐 가령 폐의 경우에도 사실 그 피부를 완전히 뚫고 그 다음에 폐를 감싸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그 조직들을 뚫고 그 폐포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만 수센치 가까이까지 이제 침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펙트럼, 즉 X선의 그 광자의 에너지가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커지게 하는데 사실은 이 의료 장비로서 X선을 이제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 가속 전압을 커지게 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연구가 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속 전압을 키워 가지고 광자의 에너지를 주로 이제 높은 쪽에 더 많은 이제 광자들이 분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리스트가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역사적인 이제 내용들은 주로 이제 X선의 가속 전압을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데 대한 연구들을 이제 그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죠. 1895년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렌트겐이 X선을 발견했다. 이건 이제 발명이라고 해야 될지 발견이라고 해야 될지 저도 좀 헷갈리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X선이라는 게 그 뭐 자연적으로 그냥 주어져서 아무데나 이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인공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발명이라고 해야 이제 적당할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X선은 우주에서 특별한 이제 별들로부터도 계속 방출돼 나오는 것이니까, 펄사라고 하는 별들은 심지어 이제 X선까지도 방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이제 찾아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디스커버라고, 즉 발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1895년에 X선이 렌트겐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발견 내지는 발명이 되고 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쪽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의 진단 장비로 이제 이용되게 됐다는 이제 건데, 그러면서 처음에 렌트겐이 만들었던 그 엉성하게 유리관이 이렇게 있고 유리관 속에 캐소드레이를 비췄을 때 이상하게 그 유리에 사실 부딪혀 가지고 이제 X선이라는 이 미지의 광선이 나온 걸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만드는 그 장치를 사실 쿨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좋은 엑스레이 튜브, 즉 X선관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기본적인 형태는 사실 여러분들이 3장에서 그 실제의 그 X선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데 굉장히 가까운 접근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가속 전압을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가령 이제 수만 볼트 이상까지도 이제 가속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에너지가 더 높은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 1931년에 로렌스라는 사람이 사이클로트론을 이제 개발했는데, 이 사이클로트론은 사실 전자를 비롯한 하전 입자의 가속기죠. 이 가속기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사이클로트론은 혹시 이제 일반 물리에서 전자기 쪽에서 이렇게
전자를 혹은 뭐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이렇게 사이클로이드 형태로 계속 가속을 시키면서 이제 에너지를 마지막에 굉장히 크게 얻게 하는 특별한 장치죠. 그래서 우리가 액선관에서 전자를 가속시키는 것을 그냥 하나의 극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서, 즉 에노드에 그 전자가 직진해 가지고 부딪히게 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벗어나서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얻도록 한 이제 장치가 되겠죠. 이 사이클로트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4장에서 실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32년에 1메가볼트의 전압을 형성시킬 수 있는 반데그라프 가속기, 이것도 하나의 가속기인데 반데그라프 가속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설치됐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1메가볼트까지 가속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기존의 그 전자공학적인 회로를 통해 가지고 고전압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의 이제 액선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변압기를 가지고 승합을 했을 때, 즉 우리가 저번에 액선 장치의 이제 전자 회로 쪽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전원 전압을 변압기를 이제 그 건선비를 이제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굉장히 고전압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자를 가속시켰다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변압기가 이제 이 전압을 승합시킬 수 있는 범위, 보통의 변압기로 이제 전압을 올릴 수 있는 그 극한의 값이 얼마 정도인가 하면 30kV 정도입니다. 즉 300만 볼트.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300kV인데 이 300kV는 30만 볼트죠. 아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고전압 송전선이 막 그 산을 지나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고전압으로 이제 사실은 발전소에서 그 수요가 있는 쪽으로 가까이 일단 접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즉 그 전압을 이제 낮게 낮춰 가지고 급기야는 이제 220V 정도로 만들어서 우리 가정까지 이제 들어오게 하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30만 볼트 정도가 이제 상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30만 볼트가 더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 전선들 사이에서 이제 방전이 일어나 가지고, 사실 그런 형태로 우리 코일을, 에나멜 코일을 감아 가지고 승합을 하는 것을 이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1메가볼트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킬로볼트 단위로 하면 이것의 이제 한 3배 정도 높은 전압을 만들어낸 건데, 그럼 통산의 변압, 그 보통의 변압기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반데그라프 가속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비약적으로 사실은 그 전자 회로적인 형태로 하던 것을 이제 그 비약적으로 이제 상향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렌스가 만드는 이제 사이클로트론이 사실은 이것은 입자 가속기로서 보통 이제 소립자를 연구하는 이제 측면에서 이거는 만들어졌지만은, 사실 이것을 액선을 만들어내는 장치로 이용하게 된 게 사이클로트론, 메디칼 사이클로트론이 이제 1939년에 이제 가능하게 됐죠. 참고로 우리 포항공과대학에 있는 그 가속기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즉 1메가볼트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되는 액선을 만들어내는 파트가 그 속에 이제 들어있죠. 주로 이제 그 액선을 굉장히 그 센 액선을 만들어 가지고 결정의 구조, 물질의 구조를 분석한다든지 또 의료 쪽에 적용하는 연구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0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엘렉트론 빔 세라피.
자, 여기서 엘렉트론 빔 세라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액선을 만들기 위해서 20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엘렉트론을 이제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라 엘렉트론 빔 자체를 사실 의료 치료 쪽에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자 자체를 우리 한부에다가 바로 쏘여 가지고 그 한부를 치료하는 쪽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를 엘렉트론 빔 세라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20메가 일렉트론 볼트만큼 이제 전자를 가속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뭔가 하면 베타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장에서도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이클로트론을 이제 설명하게 되고, 또 반대 그래프 가속기도 설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베타트론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가지고 퍼스트 코발트 60 텔레세라피 유니트, 이제 액선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높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1메가볼트의 반대 그래프 가속기 가지고 만드는 액선은 최대 광자의 에너지가 1메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럼 코발트 60에서 나오는, 우리 1장에서 코발트 60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잠깐 그래프를 통해 살펴본 적이 있는데, 대강 한 1.1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감마선이 나오게 되죠. 이 코발트 60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액선은 보통의 감마선하고 사실 구분이 되지 않고 발생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액선이라 그러고 감마선이라 그런다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코발트 60을 이게 이제 반감기가 한 5점 몇 년쯤 되니까 사실은 이것을 생산해 가지고 의료 현장에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한 2, 3년 정도까지는 이걸 이제 라디에이션 소스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 쪽에 코발트 60 뭐 굉장히 그 해로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방사선 동위 원소인데, 이게 잘 제어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감마선을 이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삐죽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의료 쪽에 쓰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라디에이션 제너레이터라고 할 것 같으면 주로 이제 액선 발생 장치의 가속 전압을 올리기 위한 어떤 기법이 어떤 거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액선뿐만 아니라 아까 이 엘렉트론, 즉 전자 자체를 가지고 바로 한부에다가 비추게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하게 되고, 또 감마선 가지고 이제 한부를 치료하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 생각하게 되죠. 자, 이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씩 흘러가지고 6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리니어 액셀레이터, 선행 가속기죠. 선행 가속기에 대해서도 우리 이 4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종류가 우리 치료에 활용된 것의 이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스웨덴에서 이런 이제 핵의학 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최초로 시작한 게 뭔가 하면 프로톤을 이제 치료에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무거운 입자들이 지금 현재 사실은 액선이나 혹은 뭐 전자나 이런 것을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특수한 영역에서 이제 치료하는 용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사실 이용되고 있습니다. 뭐 가령 이제 이런 것 프로톤보다 이제 다른 어떤 이온 중입자 같은 것들도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한부 자체가 이런 방사선으로 이제 그 조직 자체를 파괴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사실 암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암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이제 방사선 임상 발생 장치, 임상용 방사선 발생 장치에 대한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이 4장에서 이제 살펴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사실 이제 4의 1절에 킬로 볼테이지 유니트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이제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유니트의 이제 이름들을 이제 리스트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세부적으로 뭐 정교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교재의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부터 가장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이제 이렇게 A, B, C, D, E라는 이제 순서로 이제 서술돼 있죠. 자, 제일 에너지가 낮은 영역 보니까 이제 가속 전압 자체가 20kV 피크입니다. 지금 여기서 볼트 피크라고 이야기하는 이 VP라는 말은 피크 볼테이지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자면 예전에 3장에서 교류를 걸어 가지고 변압기로 승합을 해 가지고 그 승합된 교류 전압이 바로 에노드에 걸리는 전압으로 삼았기 때문에 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전파 정류를 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가 걸리는 상황에서는 이제 전자가 가속되지 못하고 플러스가 걸리는 상황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가속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만일에 이게 이제 100볼트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100볼트 AC라고 할 것 같으면 이 피크 전압은 141볼트죠. 1.414가 곱해져 가지고 루트 2가 곱해져 가지고 1.414 곱하기 100 그렇게 되니까 이제 141.4볼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 값을 우리가 피크 전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피크 전압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20kV 피크라 그럴 것 같으면 이제 2만 볼트쯤 되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그 300kV까지가 이 변압기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볍게 뭐 매가 뭐 건선비가 얼마 정도 크게 차이 나지 않더라도 2만 볼트는 쉽게 이제 승합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범위 즉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액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이제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그랜즈 레이 세라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라피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치료법을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다 전부 세라피라는 말들이 뒤에 다 붙어 있는데 이게 진단용이 아니라 치료용에 활용되는 것이 이제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라피 그러면 치료용 기기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면 암세포를 이제 죽이는데 이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이렇게 에너지가 커지는 순서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뭐 마지막에 보니까 메가 볼테이지라고 돼 있고 메가 볼테이지 세라피 이 세라피란 말은 뒤에 이렇게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메가 볼테이지 세라피는 이건 이제 1메가볼트죠. 1메가볼트 이상급이다. 그럼 5메가볼트, 10메가볼트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감마선하고 똑같은 이제 성능, 감마선하고 뭐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죠. 이 광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X선으로 발생된 건지 감마선으로 발생된 건지를 자기 스스로는 전혀 분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광자의 에너지만 주어질 따름이죠.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됐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X선이었다, 감마선이었다 이름을 단지 이제 달리 부르기는 하지만은 자, 그 중간중간에 이제 각각의 급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중간급들이 있고 이까지가 이제 고전적인 변압기를 이용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럼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여기 HVL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건 여기 야그의 원어를 이제 밝혀 놓고 있지만은 have value layer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빔이 어떤 물질 속으로 들어갔을 때 반으로 줄어드는 두께가 어떻게 되느냐, 뭐 깊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 깊이가 반으로 줄어드는 이제 그 거리를 HVL이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이거는 잠깐 설명한 적이 있죠.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그 방사선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줄어드는데,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통 이야기할 때는 2분의 1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통 이제 시상수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또 방사선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수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수명이라든지 뭐 혹은 시상수라는 개념을 잘 안 쓰고 이 방사선 쪽에서는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얼마가 되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더 좋아한다 그랬죠. 그것을 반감기라 그랬죠. 아마 의료 쪽에는 굉장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잘못 계산하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정교한 어떤 이제 그 개념을 잡고 정교하게 개념을 잡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익스포넨셜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복잡한 개념들을 거의 잘 쓰지를 않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 함수에 가령 이렇게 수명 타우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기보다는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몇 반감기가 흘렀느냐, 이 반감기 t,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더 쉽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이거보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더 2분의 1로 2분의 1로 2분의 1로 자꾸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리에서는 어떤 파동이 혹은 전자기 파동이 혹은 빛이든지 간에 이 물질 내부를 침투해 들어갈 때 점점 이제 그 세기가 줄어들게 되죠. 빛도 점점 어두워지죠. 이렇게 되는 것도 대강 어떤 모양을 따르게 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적으로 줄어드는 모양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줄어드는 모양이 왜 나타나는가 혹은 또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이 방사선이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행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는 이제 그 정도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리에서는 또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그 깊이, 침투한 깊이를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가 하면 스킨 뎁스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스킨 뎁스라는 개념은 전자기학에서 이제 이미 간단하게 살펴봤을 겁니다. 즉 도체에 이제 전기장이 침투해 들어갈 때, 전자기 파동이 들어갈 때 어떻게 그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전자기 파동이 나온 맥스웰 방정식의 풀이 결과로서 이제 살펴본 적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스킨 뎁스라고 하는 개념은 2분의 1로 줄어드는 깊이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2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더 선호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또 직관적으로 더 받아들이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2분의 1로 줄어드는 이 깊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HVL이라고 하게 됩니다. Half Value Layer. 그럼 가령 이제 HVL이 1cm라 하면 그럼 그 빔은 대체로 2cm까지 가게 되면 2분의 1로 줄어든 게 또다시 2분의 1 되니까 4분의 1로 줄어들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방사선 붕괴에서 시간적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파동이 깊이 들어가게 될 때 혹은 방사선이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표피 속으로 얼마만큼 들어가면 그 빔의 세기가 반으로 줄어드느냐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그랜즈 레이 세라피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 빔은 보니까 알루미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이게 알루미늄입니다. 뭐 이걸 우리가 채택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0.04mm 알루미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알루미늄으로 이 그랜즈 레이에 해당하는 액선을 때려 넣으면 0.04mm 정도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빔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0.08mm 들어가게 되면 반의 반. 그럼 0.12, 그건 3배, 이것을 3배가 되면 반의 반, 8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1mm 정도 들어가게 되면 거의 빔은 사실 남아있지 못하고 표면에만 살짝 건드리고 마는 정도가 되겠죠. 자, 우리 신체는 사실 알루미늄보다는 투과력이 더 좋습니다. 우리 신체는 거의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하고 똑같은데 그 물에 대한 투과 그래프 자체는 우리 교재로 보면 이제 40페이지에 그림 4-1에 나와 있습니다. 4-1 그림을 잠깐 살펴보고 이 킬로볼테이지 유니트들이 또 어떤 것들이 대강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이제 그 계통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지금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는데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서는 40페이지 그림을 이제 살펴보고 제가 이 캡션까지도 여기 다 그대로 이제 넣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캡션들을 이제 읽어서 이 그래프의 의미를 이제 파악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뭐 그 어떤 이제 물리 근본적인 물리에 대한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수식들이 막 나오고 그 수식들이 전개가 되고 그 수식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인 개념을 익히고 하는데 사실 이 방사선 물리학은 수식도 물론 나오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대체로 전체적으로 어떤 경향을 띠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세부적으로 방사선이 물질 속에 들어가서 물질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세세하게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방사선 물리학이니까 그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됩니다. 근본적인 것도 이제 살펴보게 되지만은 사실 의료 쪽에 종사하는 그 피지시스트가 사실 그 우리 몸하고 액선이 상호작용하는 구체적인 행태를 알기보다는 몸 속에 들어갔을 때 이런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액선은 어디 정도까지 미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주어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주어진 표를 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아마 그 임상 설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재도 사실은 좀 약간 실무적인 쪽에 실용적인 쪽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그림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캡션, 피그 캡션이죠. 이 그림에 대한 주석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고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가지고 막 그 사실 번역하기는 혹시 이제 시간이 모자란다 것 같으면 그림들 하나하나는 꼭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제가 캡션을 실어봤습니다. 지금 이 A번 그림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랜즈 레이, 즉 그랜즈 레이 세라피의 이제 그 X선이 비추어졌을 때 depth in water, 즉 물의 깊이 센티미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의 깊이를 0부터 점점 깊이 1cm, 2cm, 3cm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빔의 세기가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percent depth d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도즈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선량이라고 번역합니다. 방사선량. 이 방사선이 얼마나 세게
비추어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이제 특별한 용어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우선 선량이라는 그 의미를 뒤에 가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기 이전에 우선 그냥 intensity 세기 정도로 이제 이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percent depth dose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이라는 게 아마 100%를 이야기하니까 이거 percent dose depth dose 우리 PDD라고 보통 약으로 이제 보통 쓰기도 합니다. percent depth dose. 그러니까 depth에 따라서 도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도스를 나타낼 때 퍼센트로 해서 나타냈다. 이런 의미죠. 자, 이 A번 그림이 바로 그랜즈레이에 대한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뭐 이게 이제 설명들은 여러분들 읽어보기로 하고요. 라인 A는 그랜즈레이고 어떤 그랜즈레이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랜즈레이라고 해서 뭐 어떤 특정한 딱 하나의 액선이 아니라 그 액선의 말하자면 그 가속 전압의 범위가 이제 얼마 이하 정도로 이제 주어져 있는 그래서 어떤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이 그래프를 만든 액선은 HVL이 0.04mm per 알루미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0.04mm 뚫고 들어가면 그 밝기가 혹은 도즈가 이제 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게 100%가 들어왔으니까 50이 되는 게 이제 반입니다. 이게 지금 50이라는 눈금이 있죠. 50%죠. 자, 이 눈금을 보니까 아마 이 10, 20, 30 해가지고 등간격이 아닌 걸 보면 이것은 로그 그래프죠. 즉, 이거는 선행 그래프고 수직축은 로그 그래프니까 이것을 우리는 세미 로그 그래프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방사선의 반감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세미 로그 그래프에서는 지수함수로 줄어드는 것이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 지수함수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지만은 사실 이 그래프 이 축이 로그 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대체로 직선으로 다들 주어져 있는 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약간 굽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직선에 가까운 걸로 봐서 이렇게 깊이 침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수 함수적으로 그 세기가 줄어든다 이렇게 의미를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50으로 가는데 여기 보니까 얼마만큼 깊이 들어갔는가 뭐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보면 얼마만큼 센티미터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여기서는 이거 가지고는 이제 식별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굉장히 확대해 가지고 이제 보면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 물의 경우에 대한 걸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1mm도 안 되는 이제 아마 여기서 보면 이게 1cm로 되어 있으니까 1mm도 안 되는 HVL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대강 이야기를 하면 1mm per water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0.04mm 알루미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 이 빔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제 알루미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뒤에 이제 보면 이 구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오소 볼테이지의 액선을 이제 이 D에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이 D는 보니까 HVL이 2.0mm 구리라고 되어 있죠. 구리를 이제 얼마만큼 뚫고 들어가느냐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알루미늄보다는 이제 구리를 뚫고 들어가기가 더 쉽지가 않고 또 뒤에 코발트는 여기 나와 있지 않네요. 이 라인 E는 코발트 60이 이제 이 라인 E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그것의 세기 자체가 이제 점점 약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정한 이제 그 액선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감마선도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 하나하나를 이제 세부적으로 좀 읽어보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이제 빔의 A라는 그랜즈 레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HVL이 0.04mm 알루미늄이라고 이제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필드 다이아메타가 33c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이 그랜즈 레이가 비춰지게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몸의 피부에 이제 동그라만 이렇게 이제 33cm의 빔이 이제 비춰질 수가 있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X선이 퍼지게 되죠. 퍼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SSD가 뭔가 하면 빔의 소스로부터 이게 이제 소스인데 자 이게 이제 우리 몸의 피부는 이제 표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스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피부. 그래서 source to surface distanc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SSD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0cm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SSD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는 이제 어떤 빔의 종류를 지칭하는데 쓰이는 정도다 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죠. 자, 그럼 이제 앞서 이제 지난 앞페이지에서 이제 살펴봤던 여러 이제 X선의 종류들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했는데 그랜즈 레이로부터 이제 컨택트 레이, 그 다음에 슈퍼피셜 레이, 오소 볼테이지 레이, 슈퍼 볼테이지 레이, 메가 볼테이지 레이 이제 이렇게 이 메가볼트라고 하는 이 볼트는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알루미늄이 얼마만큼 침투에 들어가느냐. 지금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는 알루미늄이라는 이제 금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조금 더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이제 꿀이 조금 더 침투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센 놈들인데 이것들은 그 굉장히 센 놈들은 납을 얼마만큼 뚫고 들어가느냐. 그래서 납도 사실은 10mm 정도니까 납 1cm를 뚫고 들어가는 게 되니까 한 3cm를 납으로 차폐를 하더라도 이런 액선 같으면 3cm라고 할 것 같으면 이가 1cm의 이제 반 침투치를 가지고 HVL을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3cm면 4분의 1 그리고 8분의 1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침투할 수 있는 깊이도 월등하게 커진다. 이런 걸 우리가 우선 느낄 수 있겠고, 그럼 이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가속 전압 자체를 점점 이렇게 높이는데 이제 사용했던 혹은 이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기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이 사장에서 이제 상당히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물리에서 그 일자 물리를 연구하는 쪽에서 연구했던 가속기들이 이렇게 어려 쪽에 그대로 활용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자 물리 혹은 소립자 물리 혹은 고에너지 물리라고 하는 그 물리의 영역이 사실은 이 우리 의료 쪽에 이제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게 된, 그래서 물리라는 게 사실 우리 이 자연을 탐험하는 그 순수한 목적 가지고 출발한 거지만은 그 부수적으로 이제 이렇게 막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쪽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물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있을 일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렌트겐도 물리학자죠. 그래서 그 렌트겐이 구한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업적보다 가장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액선이 기여한 바는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사회 2절 우리 여기서 사회 1절에서 몇 가지는 더 아마 같이 한번 살펴볼 것들이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를 보면 이제 사실 그 하나하나가 좀 설명이 구체적으로 조금 자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